더 빨리 승진하고 내 연봉이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정현입니다. 저는 직업 특성상 운전을 많이 하고 돌아다녀요. 그래서 차 안에서 이런저런 도움이 될 만한 강의 영상이나 동기부여 관련된 영상들을 자주 보게 되는데, 오늘은 세상을 바꾸는 15분이라는 프로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이 영상을 보다가 들은 이야기인데,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여러분들께서 인테리어 영업을 하는데, 또 인테리어 영업을 하지 않더라도 사는데 많이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인 것 같아서 한번 나눠 보려고 합니다. 구독하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연 내용 중에서 기억에 남는 게, 연사가 아이가 있는데 아이를 데리고 쇼핑몰에 놀러 갔다가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근데 그 안에서 아이가 좀 부담스럽게 떠들고 하니까 좀 조용히 해줄래?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이가 바로 조용해졌고, 그래서 아이한테 참 착하다 라고 칭찬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똑같은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번에는 본인의 애가 아닌 어떤 아이 엄마가 아이를 데려와서 똑같이 부산스럽고 정신이 없으니까 조금만 조용히 해달라고 아이한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이가 바로 조용해졌는데, 당연히 이런 상황에서 착하다, 예쁘다 이런 칭찬을 할 줄 알았는데, 이 엄마는 아이한테 엄마 말을 존중해줘서 고마워 라고 하더래요. 그 다음부터 존중이라는 게 뭘까, 뭐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이 연사가 한 이야기로는, 존중은 영어로 하면 리스펙트라고 하죠. 리스펙트, 어원을 따져보면 다시 보는 거라고 해요. 상대를 다시 본다는 건 그 사람의 상황을 한 번 더 살펴보고, 그 상대방의 입장이 돼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상대방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게 다시 본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비약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야기 중에서, 운전을 하면서 가다가 어떤 사람이 신호도 지키지 않고 막 슝슝 빠져나가게 되면 뭐 운전을 저렇게 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혹여 이 사람의 아버지가 위독할 수도 있고, 이 사람의 부인이 바로 아기를 낳기 직전인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 사람을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이 사람의 상황, 이 사람의 입장을 존중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또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인데, 이게 부모님과의 관계 혹은 자식과의 관계에서도 이런 일은 많이 일어나요. 부모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면 그 자식 잘 되라, 자식이 나쁜 길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말씀인데 짜증을 내기도 하고, 또 저는 애가 있는데 이 아이가 어떤 의도가 있었는데 그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먼저 혼을 내버리는 경우도 있죠. 저는 지금 둘째가 대학생이에요. 근데 얘가 어릴 때 뭐라 그럴까, 좀 남달랐다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뭐 남들보다 똑똑했다라는 뜻이 아니라 뭔가 조금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얘한테 가서 양치하고 와라 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한 20분쯤 지났나? 아직도 양치를 하고 오지 않아서 참지 못하고 애를 데려다가 홈구멍을 냈는데, 뭘 잘못했냐고 물어보니까 눈물만 뚝뚝 흘리면서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기분이 서로 좀 나아졌을 때 제가 물어봤어요. 너 뭘 잘못했는지 알아? 그러니까 여전히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왜 양치하러 가지는 않았냐라고 하니까 되게 의외의 대답을 했어요. 자기는 양치를 하러 가는 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이다 보니까 뭐 여기 가서 장난감도 건드려보고 저쪽 가서 그림책도 한 번씩 살펴보면서, 어쨌거나 얘는 양치를 하러 가는 길이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모르고 중간에 스스로 참지 못하고 무작정 아이를 혼냈으니 아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를 수밖에 없었죠. 이런 게 한 번 더 아이를 살펴보고 아이의 의도를 존중을 했다면 이런 일은 없지 않았을까 싶어요. 우리가 어디서 뭐 하면서 살든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잖아요. 인간관계를 하면서 산다는 얘기인데, 내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이 사람에게 공감을 하고 이 사람을 존중할 수 있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관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내가 만나는 누군가를 존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이
그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거 하고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에 공감을 표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경청을 한다는 건 내가 너를 존중하고 있다라는 표현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음으로 해서 이 사람이 느끼는 거,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에 진심으로 공감해 줄 수 있을 때 진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가 있고 진짜로 더 나은 인간관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으면 정말로 이 사람이 필요한 게 뭔지, 그리고 이 사람이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 이 사람이 바라는 게 뭔지 바로 알아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의 포커스에 맞춰서 내 주장을 함에 있어서도 상대방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속에서 주장을 할 때 더 설득도 잘 될 것이며 상대방도 마찬가지로 나한테 공감해주고 내 의견을 존중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 그리고 공감에 대한 걸 직업적 특성으로 가져와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위로는 직장 상사가 있을 거고 아래로는 부하 직원이 있을 텐데, 이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내가 상대방에 대한 존중, 공감을 보여준다면 더 원활한 직장 생활이 될 수도 있고, 혹시 알아요? 더 빨리 승진하고 내 연봉이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특히 저는 인테리어 영업을 하고 있어서 고객을 만날 때 제 주장만 펼치지 않아요. 고객이 어떤 걸 원하는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에 대한 거를 잘 살펴서 들어요. 그래서 이 고객이 원하는 거에 대한 대답을 해주고 고객이 원하는 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떤 작업을, 어떤 도움을 내가 드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고객의 이야기를 경청함으로 해서 존중을 표시하고 공감을 표시하니까 계약률도 더 높아졌고요. 결과물에 있어서도 서로 만족할 만한 공간이 탄생을 하더라는 거죠.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을 정리하자면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통해서 더 나은 인간관계, 그리고 그런 인간관계를 인해서 사회생활을 더 잘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 그리고 상대방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경청이 중요하고 공감 능력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누군가가 여러분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거기에 공감을 표시하고 또 여러분을 존중한다면 여러분들께서 지금 만나고 있는 상대방을 어떻게 느끼실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